많은 분들이 결국 사람이 수술하는 건데 로봇이 얼마나 다르겠어 라고 생각하시지만은, 요즘 갑상선암 수술에서 사용되는 다빈치 로봇은 단순히 수술을 도와주는 장비가 아니라, 갑상선암 수술은 종양을 제거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신경과 혈관 하나하나까지 어떻게 보존하느냐가 회복과 삶의 질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절개든 로봇이든 중요한 것은, 안녕하십니까, 좋은 강한병원 갑상선 내분비외과 김동일 과장입니다. 갑상선암 수술의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갑상선 바로 위쪽 목을 절개하여 수술하는 절개법이 있습니다. 약 100년 전부터 시행된 방법으로 안전하고 오랜 기간에 걸쳐 검증된 방법입니다. 하지만 절개법은 아무래도 목에 흉터가 남기 때문에 1990년대부터 복강경 장비를 이용한 내시경 수술법이 시행되었습니다. 겨드랑이나 가슴의 유륜 등을 통해 목으로 접근해 갑상선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목에 상처를 남기지 않고 수술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약 20년 전부터 외과 수술에 다빈치 로봇 수술 장비가 보급되기 시작했습니다. 기존의 내시경 수술법에 로봇 수술 장비를 적용하여 내시경 수술이 가지는 수술 기구의 한계점을 극복하여 갑상선을 제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년 가까이 로봇 갑상선 수술이 시행되었고, 이에 따른 수술법의 발전으로 인해 목에 절개를 하여 손으로 직접 갑상선을 제거하는 것보다도 더 세밀하고 정확하게 수술을 시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외과에서는 현재 크게 3가지 방법으로 로봇 갑상선 수술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개발된 방법으로 겨드랑이에 5에서 6cm 절개를 한 뒤 갑상선까지 피부 밑으로 공간을 만들어 그곳으로 로봇을 접근시켜 갑상선을 제거하는 겨드랑이 절개 로봇 갑상선 수술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개발된 방법은 가슴 양쪽 유륜과 양쪽 겨드랑이에 1에서 2cm 정도 절개를 해서 목까지 공간을 만든 뒤에 로봇을 이용한 바바 로봇 갑상선 수술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발된 방법인 구강 로봇 갑상선 수술이 있습니다. 아랫입술 안쪽에 3군데 1cm씩 절개를 하고 겨드랑이에도 2에서 3cm 정도 절개를 하여서 그곳으로 로봇팔을 넣어 갑상선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밖에서 보이는 상처가 최소화된 수술법입니다. 이 3가지 방법 모두 우리나라에서 개발되어 전 세계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방법으로 모두 10년 이상 시행된 안전한 수술법입니다. 절개 갑상선 수술은 쇄골에서 1에서 2cm 위쪽 목에 5에서 6cm 정도 크기의 절개를 해서 수술을 합니다. 절개를 한다고 바로 갑상선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아래 근육을 다시 절개를 하고 근육층 아래에서 다시 위아래쪽으로 3, 4cm 정도 공간을 만들어 준 다음에 다른 근육을 세로로 절개를 하면 그때 갑상선이 나오게 됩니다. 그 이후에 갑상선과 주변 림프절을 제거하게 되며 그 과정에서 가는 신경과 혈관, 부갑상선을 확인하면서 수술을 진행합니다. 내시경 수술이나 로봇 수술의 경우 목이 아닌 다른 곳에 절개를 해서 앞에서 말한 처음 절개를 했던 근육층 아래 그 공간으로 접근을 해서 다시 공간을 만들게 되고, 내시경 기구나 로봇을 이용하여 갑상선을 제거하게 됩니다. 여기서 내시경 기구는 위 대장 내시경에 사용하는 내시경이 아닌 복강경 수술에 사용하는 기구를 말하는데, 다빈치 로봇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결국 사람이 수술하는 건데 로봇이 얼마나 다르겠어 라고 생각하시지만은, 요즘 갑상선암 수술에서 사용되는 다빈치 로봇은 단순히 수술을 도와주는 장비가 아니라 수술 정확도 자체를 완전히 다르게 만드는 도구입니다. 다빈치 로봇은 기존 수술에서 잘 보이지 않았던 1mm 이하의 신경, 미세혈관, 부갑상선까지 10배에서 15배 확대된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해줍니다. 특히 갑상선 주변의 되돌이 후두 신경이나 부갑상선처럼 작지만 손상되면 회복이 어려운 구조물을 보호하면서 수술을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 로봇팔은 기존의 복강경 기구나 사람의 손보다 더 부드럽고 섬세해서 손떨림을 제거해 일정한 각도와 압력으로 조직을 절제하고 박리합니다. 수술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는 있지만 대신 출혈이 적고 유착이 줄어들며 수술 후 통증과 회복 부담이 현저히 감소할 수 있습니다. 목에 흉터가 전혀 남지 않는 건 물론이고 수술의 정밀도와 회복의 질 자체가 달라진다는 점에서 로봇 수술은 단순히 미용적인 수술이 아니라 기능적 손상까지 줄여줄 수 있습니다.
다빈치 로봇을 활용한 수술은 갑상선암의 예후와 삶의 질 모두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갑상선암의 대부분이 예후가 좋은 갑상선 유두암이고, 이러한 갑상선 유두암 환자의 5년 생존율은 100%가 넘습니다. 그러므로 갑상선암은 다른 암들과는 다르게 생존은 기본이고 수술 후 삶의 질이 중요한 암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목에 보이는 수술 흉터는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과거에는 20대에서 40대 여성분들이 주로 로봇 수술을 시행하였지만, 지금은 5에서 60대 환자분들도 이러한 이유로 로봇 수술을 많이 선택하고 있으며, 남성 환자분들도 로봇 수술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60대 남자 환자분들 중에서도 로봇 수술을 선택하시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나이나 성별이 로봇 수술의 선택 기준이 아닌 것 같습니다. 특히 측경부 림프절 전이가 있는 경우에도 과거에는 대부분 절개로 수술을 하였으나 지금은 로봇으로 충분히 수술이 가능합니다. 측경부 림프절 절제술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갑상선 수술에 비해 절개가 훨씬 길기 때문에 수술 후 흉터와 통증이 심한데, 로봇 측경부 림프절 수술의 경우 흉터도 없고 통증도 절개에 비해 훨씬 적습니다. 측경부 림프절 절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더욱 적극적으로 로봇 수술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수술은 훨씬 더 힘들고 수술 시간도 길지만 수술 후 환자분들이 더 잘 회복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로봇 측경부 림프절 절제술을 계속하게 되는 원동력이 되는 것 같습니다. 종양의 크기가 너무 클 경우나 기도나 식도, 주요 혈관을 침범한 경우에는 로봇 수술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초창기에 비해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서 로봇 수술이 지금은 가능하겠습니다. 또한 로봇 수술의 큰 단점인 비싼 수술비 때문에 경제적 부담이 클 수도 있습니다. 실비보험이 있다면 크게 문제가 없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부담스러운 금액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절개로도 충분히 안전하게 수술이 가능하며, 나이가 젊거나 켈로이드 같은 특이 체질인 경우에는 내시경 수술로도 수술이 가능합니다. 로봇 갑상선 수술은 갑상선과 멀리 떨어진 보이지 않는 곳에 절개를 하여 목으로 접근하고 목 피부 아래쪽에 새로운 공간을 만들어 수술을 하기 때문에 절개 갑상선 수술에 비해서는 시간이 더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절개 수술에 비해 최소 1시간 이상 더 걸리게 됩니다. 하지만 수술 후 회복은 절개와 비슷하거나 더 좋으며, 수술 후 목 부위 유착은 절개법에 비해 훨씬 적습니다. 아무래도 목에 상처가 없으므로 목 피부 아래 근육층과 유착이 더 적습니다. 또한 수술 후 미용적 만족도는 절개 수술과 비교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것을 모두 고려하면 수술 시간이 조금 더 걸리는 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선 제가 처음 로봇 수술을 접했을 때에는 부산 지역에 로봇이 딱 한 대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봇 수술을 배우기 위해 전 세계에서 처음 갑상선 로봇 수술을 시행하였고, 현재도 가장 많이 시행하고 있는 병원 중 하나인 세브란스 병원으로 연수를 갔습니다. 그곳에서 갑상선 로봇 수술에 많은 경험을 하였고, 이후 2014년도부터 부산대학교 병원에서 갑상선 로봇 수술을 시작하였습니다. 2018년도부터는 양산 부산대학교 병원에서 구강 로봇 수술을 시작하였는데, 새로운 수술법을 배우기 위해 세계 최초로 구강 갑상선 수술을 시행한 태국의 병원도 찾아갔었고, 역시 최초로 구강 로봇 갑상선 수술을 시행한 고려대 병원에 직접 가서 수술을 배워왔습니다. 로봇 수술 관련 학회도 지속적으로 참석하여 새로운 로봇 수술 기술을 계속 업데이트하였습니다. 2024년 3월에는 좋은강암병원에 다빈치 로봇이 도입되었고 갑상선 로봇 수술을 시작하였습니다. 2024년 하반기와 올해 상반기에는 부산 경남 지역에서 로봇 갑상선 수술을 가장 많이 시행하였고, 구강 로봇 갑상선 수술도 300내를 넘었습니다. 최근에 5cm가 넘는 큰 갑상선 결절이 쇄골 아래쪽에 있는 분을 로봇으로 수술을 했는데, 갑상선도 너무 크고 출혈이 많아 시간이 많이 걸리고 힘들었지만 수술팀이 잘 도와준 덕분에 무사히 수술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갑상선암 수술은 종양을 제거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신경과 혈관 하나하나까지 어떻게 보존하느냐가
회복과 삶의 질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절개든 로봇이든 중요한 것은 내 몸의 상태에 가장 알맞은 방식으로 정확하게 정교하게 수술을 받는 것입니다. 수술 시간이 조금 더 걸리더라도 신경과 기능을 더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다면 그 선택은 분명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목에 흉터가 남는 전통적인 절개 수술부터 흉터를 감추는 내시경 수술, 그리고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수술의 정밀도와 환자의 삶의 질을 극대화하는 다빈치 로봇 수술까지 알아봤는데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나의 상태를 정확하게 알고 의료진과 충분히 상의하여 최선의 치료법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그 과정에 든든한 길잡이가 되었으면 합니다. 꼭 필요하고 도움이 되는 유익한 건강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